안녕하세요. 고금리에도 빚을 내서 집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가 불어나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과연 제정신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2021년, 2022년, 올해 2023년 집을 산 사람들은 사실상 경제 지옥에 수렁에 빠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빚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처럼 지난 2, 3년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있는 가격에 샀다라는 게 문제고요. 과연 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집을 샀을까?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. 4억, 5억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. 7억에서 10억을 빚낸 사람들도 있고요. 너무 심한 거죠. 2011년에서 2014년 하우스포 때가 그래도 1억 5천에서 한 2억 5천 사이가 그때 당시에 대출을 냈던 규모였으면 지금은 2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죠. 생각해보자고요.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소득이 2배 늘었습니까? 아니라는 거죠. 소득은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집값만 2배고 대출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라는 겁니다. 뭐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것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뭐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가 나왔다라는 거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.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24년 4월 총선 그 이유는 시계제로로 이제 넘어갑니다. 2024년 5월 1일 경기대응 완충자본 1% 적립. 뭐 미국이 뭐 2024년 뭐 하반기쯤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죠. 왜 그때쯤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분위기가 나오는 걸까요? 미국도 신용등급 하락하고 각종 지방은행들 이제 파산이 이제 올 이제 9월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. 미국의 주가의 급락이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초에 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한국은요. 대략 한 1년 뒤쯤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 여파가 오죠. 2025년 말, 2026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년, 3년 안에 이제 큰 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1% 적립으로 끝날까요? 2025년, 2026년에는요. 2%, 2.5%까지 늘리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대출자들 이제 현재 금리에서 현재 시중금리에서 그냥 3% 4% 올라가는 건 그냥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 뭐 5에서 7%라고 얘기하죠. 5에서 7%인데 3%씩 더 해볼게요 앞에. 그럼 8에서 10입니다. 8에서 10. 4% 더하면요. 9에서 11이고요. 그러면 대략 한 7, 8%에서 한 12%, 13%까지 이제 구간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. 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? 평균값이 거의 한 9%, 10% 되면요. 이제 감당 못하는 거죠. 고금리에도 빚을 내서 집을 산다가 얼마나 큰 실수, 그냥 잠시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큰 대형 사고였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. 답이 없을 겁니다. 미칠 겁니다. 망가질 거다라는 거죠. 꽤 큰 충격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. 두고 보고 또 두고 봐야죠.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,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를 너무 모르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. 라는 이제 느낌도 드는 거죠.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. 많이 충격적일 거예요. 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소홀하게,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이들이 이제 대거 걸려드는 거죠.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.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도처에서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죠. 쟤네들이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?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? 많은 느낌들이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됩니다. 참 산다라는 게 뭔가 싶은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많이 어려울 텐데 괜찮지 않은데 뭐 빚을 낸다라는 걸 누가 저렇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나요?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납득이 안 되는 거죠.
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꽤 무섭고 꽤 살벌합니다.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입 아프게 얘기해도 이제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두고 보시라고요. 점점 더 이제 그 빚이 일상생활을 짓누릅니다. 꼼짝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. 그걸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.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많이 어렵습니다. 많이 무섭습니다. 은행 가계대출이 팍팍 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은행들이 뭘 하겠습니까? 어느 시점 되면요. 대출 중단요. 대출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답 없는 거죠. 큰일 나는 거죠. 미치는 거죠.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마음을 먹었던 이들이 이제 대거 이제 큰일 나는 거죠. 이제 앞으로 보자고요.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벌어지는지를요. 사는 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.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누가 쉽게 돈 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입을 찢어놓는 게 맞습니다.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. 세상에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어디 있던가요? 그런 거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점점 더 녹록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힘듭니다. 무섭습니다. 그걸 알아야지 어물쩡 대충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설렁설렁 지내다가는 인생이 더 개판된다라는 겁니다. 참 우려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어쩌다가 이 모양일까요?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서글프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.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키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. 남이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. 마치 은행이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은행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은행은 고리대금 업자입니다. 그네들이 보통 사람들을 절대로 수월하게 쉽게 자상하게 다정다감하게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은행은 보통 사람들의 대출을 해서 이자를 먹고 사는 곳입니다.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사채업자하고 기본 기조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근데 되게 친근하게 되게 다정하게 다가온다고 돈 빌려준다고 싼 값에 빌려준다고 덜컥덜컥 빚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인생 끝장나죠. 두고 보십시오. 앞으로 1년만 지나도 부동산 살려는 사람들 더 씨가 많을 거고요. 또 1년 지나면요. 아예 그냥 거래 자체가 실종이 될 겁니다. 왜냐?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점점 더 커져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